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실내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이 외통 낚시를 할 때 좀 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비를 좀 소개하려고 컨텐츠를 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류가 많은 곳, 유속이 빠른 곳, 우리 노지 낚시를 할 때 내림 낚시로는 찌를 세워도 찌가 막 흘러내리는, 찌가 막 흘러버리는 그런 채비가 흘러서 정말 일반적인 내림 채비로는 낚시를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중통 낚시 또는 이제 외통 낚시라는 것으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중통 낚시와 외통 낚시의 개념은 이미 제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실전에서 또 실조에서 붕어를 잡아내는 모습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어떤 그런 채비는 이 중통 낚시, 외통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채비를 기존의 채비에서 외통 낚시 또는 중통 채비로 교체하는 방법, 사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채비에서는 사실은 뭐 중통 낚시, 외통 낚시로 편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이제 편납을 좀 두껍게, 봉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두껍게 감아서 이제 편납이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또 급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이제 이 팔자도래를 이용해서 외통 채비를 만들어서 걸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채비 자체를 완벽하게 외통이나 중통으로 세팅을 해서 중통이나 외통용 이 원줄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 노지에서 이미 붕어가 들어와 있는데 채비를 바꾸다 보면은 붕어가 금방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 붕어가 들어와 있는 시간에 빨리 외통이나 중통으로 채비를 변경해서 붕어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일본에서 만든 그 외통 채비는 그냥 이 상태에서 원줄에 바로 고리를 끼워서 외통 채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종이 돼서 요즘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또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 고리형으로 해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돼서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추입니다. 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돌이죠. 봉돌이고요. 이 봉돌에 그람수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봉돌은 5g, 또 지금 이 봉돌은 4g, 또 지금 이 봉돌은 3g,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3개밖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밑으로 뭐 2g, 1.5g, 뭐 한 6, 7개 정도의 그 무게별로 이렇게 봉돌이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외통채비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 추를 보시면 이 추의 가운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멍 사이로 원줄을 통과시켜서 중통채비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려면 원줄을 자르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통과 외통의 차이는, 중통은 이 봉돌 사이로 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가운데로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통이라고 하고요. 이제 외통 채비는 뭐냐면 추 사이로 원줄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추에 고리를 달아서 그 고리로 이렇게 원줄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외통 채비입니다. 그래서 외통과 중통의 차이는 원줄이 추 가운데를 통과하느냐 아니면은
추에 고리가 있어서 고리를 통과하느냐, 네, 그 차이고요. 뭐 사실 노지에서는 그 중통과 외통이 그렇게 막 조과적으로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외통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통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통은 이제 이렇게 채비가 딱 바닥에 이렇게 추가 누워 있고 원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외통은 뭐 채비가 뭐 추가 이렇게 서 있던 아니면 이렇게 서 있던 그 고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외통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외통이 그 이제 원줄이 이 추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고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섭을 덜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통을 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요 나온 추는 중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여드릴 거는 외통으로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 들어 있고요.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고리가 이제 그 외통 채비를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되겠는데, 자, 이 고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 집게형 고리, 이 고리를 이용해서 외통 채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고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를 원줄에 걸어서 이 추를 요렇게 끼웁니다. 네, 여기가 보면은 위에가 구멍이 크고 아래가 구멍이 작아요. 네, 그래서 큰 구멍으로 이 고리를 통과시켜서 요대로 눌러줘서 딸깍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는 이렇게 고리가 생기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죠. 네, 이러면서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외통 채비를 만드는 건데, 자, 네, 제가 이따 원줄에 끼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추의 무게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걸 이제 풀고 다시 내림 채비로 만들고 싶다 하면 요거만 빼면 되는데, 뺄 때는 여기 있는 요 고리를 살짝 살짝 밀어줍니다. 살짝 밀고 요거를 그대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고리, 걸려졌던 고리가 이제 딱 빠져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탁 빠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 또 만들고 교체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이고요. 네. 자, 요거를 제가 원줄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원줄이 있으면 이 원줄에, 네, 정말 간편합니다. 그냥 원줄에 이렇게 원줄에다가 이 클립형 고리를 이렇게 통과시키죠. 네, 그래서 원줄을 가운데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요 위에 큰 구멍으로 요 고리를 넣고 눌러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고정이 되면서 자, 이렇게 외통 채비가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채비가 바닥에 툭 안착이 됐을 때 이 붕어가 입질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원줄이 고리 사이로 통과하는 게 당겨지면서 찌의 반응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챔질을 해서 입질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채비입니다. 이게 노지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채비고요. 왜냐면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원줄에 어떻게 하면은 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고요. 이 채비를 사용할 때, 자, 요 고리의 구멍이 좀 크잖아요. 구멍이 좀 크면은 저처럼 좀 얇은 이런 튜브를 쓰시는 분들은 이 튜브 사이로 이 고리가 이게 통과합니다. 이럴 때 약간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튜브를 위로 올려버리고요. 요 튜브 쪽에 아주 살짝 요 튜브 아래쪽에 편납을 아주 약하게 감아줍니다. 이게 살짝만 감아주고 튜브 아래다 편납을 살짝만 감아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단차만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서 다 걸립니다. 네, 움직이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서 입질을 받으면 툭 찌가 움직일 수 있게, 네, 쑥. 뭐 어떤 이제 변형된 채비죠. 네, 노지에서는 이 정도 위에 살짝의 살짝 이거를 감아주는, 편납을 감아주는 게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튜브가 좀 너무 얇아서 이 고리가 이렇게 통과한다 싶으실 분들은 이렇게 살짝 감아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도래와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입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하나의 이제 저만의 팁입니다. 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 봉돌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찌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지에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존에 쓰는 찌의 뭐 1.5배 정도의 봉돌을 쓰면 제일 좋다고 했는데, 뭐 유속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써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제가 뭐 5g, 4g 이런 거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뭐 1.5g부터 좀 이제 적당한 푼수로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작은 호수부터 한 호수씩 올려가면서 쓰면 뭐 노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봉돌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꾸고 싶으면 요거를 살짝, 고리를 살짝 걸어 빼고 다른 걸로 또 더 무거운 걸로 뭐 이렇게 교체해서 또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뭐 요런 제품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이제 꼭 이 제품을 권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구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구하기 힘드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중에 나와주는 이런 제품들로 외통채비를 쉽게 변형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노지에서 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외통채비로 붕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조만간 시간이 된다면 노지로 나가서 실제 이 채비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모습으로, 붕어를 잡는 모습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께 실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얘기해봤자 결국에는 실전에서 붕어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실전에서 많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네, 수로 낚시에서 한번 또 이 채비로 여러분들께 멋진 붕어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